여러분, 충남 홍성에서 15살의 나이 차가 나던 부부였지만 20년이 넘는 부부 생활 동안 크게 다툰 적 없이 금실 좋은 부부로 지내왔다는 65세 남편 김씨와 50세 아내 최씨 부부. 이 남편은 일찍 결혼한 아내가 혹시라도 공부가 하고 싶진 않을까, 혹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진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 아내의 공부 뒷바라지를 했다고 해요. 아내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던 이들의 부부 생활에 아내가 간호조무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은 농사를 짓는 분이었고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각지 못하게 회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직장 동료와 한잔하고 들어올 때도 있고, 이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좀 중간중간 종종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남편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처음에야 회식하고 있나 보네, 혹은 일이 조금 늦어지나 보다 생각했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되다 보니 혹시 이 여자가 바람이 났나?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간의 불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편은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의심이 아닌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내는 바람이 났던 걸까요? 네. 아내가 남편한테 자백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났었다고, 바람 났었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정말 무너져 내렸겠죠. 용서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 이 남편도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내도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믿고 결혼 생활을 해보기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아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자꾸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더 화가 나고 뭔가 막 바람을 피웠다는 그 사실에 아내가 너무 괘씸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러다 보니 이 남편 급기야 각서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포기한다. 내가 외도를 해서 신랑과 협의하에 이혼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서 각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두 사람이 각서는 협의하에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내가 그 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망설였던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도장은 안 찍을래. 이런 아내의 행동에 남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외도를 안 하면 다 해결되는 아무 문제 없는 각서 내용들인데 이거에 도장을 안 찍겠대. 그럼 외도를 또 저지르겠다는 거야, 뭐야? 오만 생각이 들고 이런 아내의 행동에 더 화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 이 남편 하면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부엌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칼을 막 들이밀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으라고. 너 또 바람 피겠다는 거냐고, 뭐냐고. 이런 모습에 아내는 억지로 강압에 의해 그 각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쓰는 것까지는 합의를 하고 썼는데 아내가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걸 거부하자 남편이 화가 나서 흉기까지 휘두른 거예요. 어찌 됐든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각서까지 썼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한 번 더 믿었어요.
하지만 각서를 쓴 이후에 어느 순간 이 아내가 또 밤 늦게 들어오고 외출도 좀 잦아지고, 특히 이 아내가 밤에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어딜 갔다 오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와? 라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어딜 다녀온 건지 말을 안 해줘. 이런 경우가 점점 좀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이 남편이 느꼈을 때는 이 아내의 옷차림도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나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뭔가 치마라든지 뭔가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을 입는다든지 뭔가 조금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남편 또다시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 또 바람난 거 아니야? 어딜 다녀온 건지 왜 나한테 숨겨? 어딜 저렇게 싸돌아다니다가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진짜로 바람이 난 거였는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때는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급기야 이 남편 이상한 생각에 배신감까지 들자 이 아내가 즐겨 먹었던 컵라면에 농약까지 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이 남편이 첫 번째 농약을 컵라면에 딱 탔을 때, 그때 이 아내가 라면을 한 입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 다시 이 아내가 즐겨 먹는 음식들에 하나 둘 농약을 계속적으로 넣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컵라면을 먹겠다네. 거기에 또 농약을 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내가 쉐이크를 먹겠다네. 그럼 그 쉐이크에 또 몰래 넣는 거예요. 아내가 즐겨 먹는 음식들에 다 몰래 내가 커피를 사놨다면서 그 커피에 또 농약을 넣어서 주고 계속 조금씩 농약을 넣어서 준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아내도 조금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왜냐? 남편이 건네주는 음식들의 맛이 모두 다 이상하거든. 남편이 주는 음식들마다 그 맛이 내가 원래 먹던 음식의 맛이 아니야. 이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건네준 컵라면이나 음료 같은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경찰서로 가져가게 됩니다.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고, 이거 조사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 음식들을 국과수에 넘겼는데 컵라면과 음식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와, 이 남편이 나를 농약을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했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내 정말 많은 충격을 먹었겠죠. 이 남편은요, 모든 음식물에 이제 농약을 주사기로 넣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주사 구멍이 작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많이 안 났던 겁니다. 이 사건은요, 정말 소름 돋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남편의 직업, 농부였어요. 그 누구보다 농약을 많이 쓰는 직업입니다. 이 얘기는 농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약은요, 여러 종류가 있대요. 사람이 한번 딱 먹으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농약이 있고, 또 반대로 약한 농약도 있고, 만약에 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싶었다면 그냥 한번 딱 먹자마자 죽일 수 있는 강한 농약을 먹였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런데 이 남편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치사량에 상당히 못 미치는 농약을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먹여서 서서히 죽여가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 점이 소름 돋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가 버젓이 있는데 못 먹죠. 아내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 남편 절대 해서는 안 될 도를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원인 제공은 아내가 한 셈이잖아요. 어찌됐든 처음 외도를 했고 그 이후에도 수상한 행동을 보였으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요, 아내가 사건의 발단이 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한들 이런 행동을 한 건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살인, 미수, 특수, 협박까지 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어찌 됐든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정당화가 될 수 없죠. 이런 선고에 대해서 남편은 바로 항소를 했어요.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시도했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주입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원심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해서 좀 더 감형이 돼 결론적으로 이 남편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귀신보다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때 정말 금술 좋은 부부였다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이까지 돼버린 거예요. 참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를 농약 먹여 죽이려 한 비정한 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